질문 드릴 건데요. 네네. 네. 무념무상의 상태와 네네. 아공의 상태는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자마자 가슴에 가슴 명상을 오셔가지고 바로 깨달음을 증득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역순으로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지금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먼저 생각도 끊는 작업들을 하시고 이제 공예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이제 아까 그 원리랑 똑같은 거죠. 고차는 저차를 포함하지만 저차는 고차를 포함 못한다. 근데 이제 그냥 공의 상태는 그 상태가 이미 그 무념무상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념무상의 상태는 그 상태가 공을 획득하지는 못해요. 마치 이것은 고유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내가 공하다는 상태를 체득을 못하지만 내가 공하다는 걸 체득하신 분은 그 안에서 고유를 낚아챌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 원리예요. 또 뭐 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거지와 대통령 중에 어느 게 더 고차냐고 그럴 적에 포함하느냐 포함 못하느냐 이것만 보고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거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자기가 거지가 되고 싶으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더 고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지는 대통령을 포함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더 저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리가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는 고차는 저차를 포함한다. 저차는 고차를 포함하지 못한다. 고차는 저차를 자기 몸으로 쓴다. 아시겠죠? 우리 우리의 물질을 자기의 몸으로 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모든 수행자들은 생각을 끊고, 뭐 그것도 머리에서 끊는 건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무념무상의 상태로까지 간 수행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아의 상태를 증득한 사람은 또 생각을 끄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이고, 또 거기서 생각을 끄는 사람 중에서도 또 무아를 증득한 사람은 또 거기 100명 중에 또 한 명이에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그래서 깨닫고 보면 아공의 상태를 증득하고 보면 무념무상의 상태가 또한 아공의 상태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보면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절대 거기서 아공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 문지방 하나 사이인데 그걸 넘어가는 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넘어가 보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내가 10년 20년씩 이렇게 힘들게 넘어왔나 해서 깨닫고 나서 차를 한 잔 먹을 때 허허롭게 허허 하면서 차를 먹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증득했더니 진짜 내가 10년 20년 동안을 노력할 정도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구나 하면은 보람을 느끼겠죠. 깨달음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깨닫고 봤더니 이렇게 간단한 걸 10년 20년씩 그렇게 고생을 했나 해가지고 허로운 생각까지 따르니까요. 허허 이렇게 하면서 차 한 잔을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질적인 차이는 건 어떻게 느끼냐 하면 무념무상의 상태는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깨어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아공의 상태를 증득한 것보다 물론 뭐 그 번뇌망상에 시달릴 때보다는 엄청 가볍죠 의식이. 근데 또 이제 공에 비하면은 좀 무겁다는 거예요. 좀 무겁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편한 느낌은 있지만 자유로운 느낌은 없어요. 그 편한 거하고 자유로운 느낌하고 다른 겁니다.
그건 이제 체득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그냥 무념무상에서는 이제 편한 것까지는 있어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니까. 그런데 거기서 문지방 하나만 넘으면 또 이제 아공이 증가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넘겨주시는 분도 없고 스승님도 별로 없고, 스승도 넘어갈 때 자기도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그 제자한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넘어오니까 열심히 해라, 이제 지금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공의 상태를 증득해 보면 편안한 거 플러스 거기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념무상에서도 아상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표면의식에서는 아상이 없어요. 무념무상에서는.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각도 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아상까지는 못 지워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무념무상과 그 아공의 차이는 좀 더 그 자유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국은 불교에서 보면은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대자유인이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자유이라는 것은 바깥에 뭘 드러내서 자기 행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의 그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체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무념무상에서는 일체 뭐 걸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거기까지는 그 경계는 못 들어가고, 그냥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함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그 무념무상과 그 아공의 상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거다. 차원이 다른 거다. 거기는 자유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걸림이 없는 경지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무념무상에서는 한 생각 내면 깨진단 말이에요. 무념무상이. 근데 아공을 증득했을 경우에는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한 생각을 내도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이런 경지를 이해를 하시고 잠깐 좀 증득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기 앉아 계시면서요. 자, 무념무상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거기에서 편안함은 있나요? 네. 네. 자, 다음에 거기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경지로 들어가 보세요. 자, 나라고 할 게 없죠? 네. 그럼 거기에 걸림이 없는 자유가 느껴집니까? 내면의 자유가? 네. 예. 그럼 아까 거기에서는 없는 자유가 나타난 거죠. 아까 거기서는 자유만 있었죠. 아니, 편안함만. 네. 여기는 자유로움이 있죠. 네. 아시겠죠? 자, 다시 편안한 상태로 와보세요. 무념무상의 상태로. 자, 무념무상의 상태에서는, 자, 거기서 한 생각 내면 무념무상의 상태가 흐트러지죠. 네. 자, 다시 아공의 상태로 다시 들어와 보세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자, 거기에는 분명히 자유로움이 있죠. 걸림이 없죠. 네. 걸림이 없는 자유가 있으면서 거기서는 또한 어때요? 편안함도 물론 있죠. 네. 근데 혹시 자유로움이 더 많죠. 네. 이 상태를 느끼시면은 제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체험적으로 아시겠죠?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 무념무상과 아공의 상태 차이를 분명히 몸으로 아시겠어요? 네.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무념무상과 아공의 상태를 좀 혼돈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험해 보시니까 아공의 상태는 무념무상의 상태를 포함하지만 무념무상의 상태는 아공의 상태는 포함하지 못하지요. 네. 예. 무념무상의 한 부분이죠. 아공의 상태의 한 부분이 무념무상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대답이 됐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